자, 볼게요. 자, 66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우선 정답은 5번, 5번입니다. 정답은 5번, 5번인데, 자, 먼저 우리가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에서, 자, 우리가 중요한 핵심만 좀 한번 볼게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자, 형광등의 수은 입자는 필라멘트에서 방출된 후 형광물질을 자극해 빛을 만든다. 지금 인과로 선지가 구성되어 있거든. 그럼 형광등 같은 경우로 보면, 형광등 파트에서 오른쪽 제일 끝에 필라멘트, 자, 이거 동그라미, 자, 열전자 동그라미, 수은 입자 동그라미, 자외선 동그라미. 자, 그럼 단계가 어떻게 가냐면, 자, 필라멘트에서 방출된 열전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방출된 건 열전자예요. 그렇죠? 열전자입니다. 근데 1번에 5번에 보니까 수은 입자가 방출됐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인과를 바꿔쳤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자, 이렇게 가는 거죠. 특히 동그라미 4번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4번. 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자, 거기 보니까 전자가 방출하는 에너지 크기 동그라미 잡고요. 빛의 색 동그라미 잡으세요. 자, 그럼 잘 보자. 자, 밑에서 두 번째 단락, 밑에 두 번째 쪽, 오른쪽 제일 끝에. 에너지의 크기 동그라미 잡으시고요. 자, 그럼 에너지 크기가 이렇게 되면 빛의 파장입니다. 빛의 파장 동그라미. 그래서 오른쪽 끝에 하나의 색. 그렇죠? 그래서 A면 C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선지 보니까 에너지 크기, 빛의 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중간에 빛의 파장, 자, 이거 건너뛰고 이렇게 A면 C니 자, 이렇게 물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2번 문제에 중심으로 올게요.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자, 세훈 이런 방식으로 좀 읽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에서 발광 효율을 높이고 자, 기구의 수명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다는 얘기는 PS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단락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자, 거기에 빛은 10%가 발광 효율이죠. 그쵸? 10% 동그라미 잡으시고요. 자, 그리고 수명 찾으면 수명 마지막. 수명은 짧다. 이게 눈에 들어올 거예요. 그쵸? 수명은 짧아요. 형광등 가볼게요. 형광등 마찬가지로 효율 먼저 나올 거예요. 자, 밑에 두 번째 줄 몇 프로? 30%가 눈에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밑에 마지막 줄에 수명 동그라미 잡습니다. 5, 6배입니다. 5, 6배 정도 길어졌어요. 자, 그다음 발광 다이오드로 가볼게요. 자, 발광 다이오드, 자, 마지막 단락 보니까, 자, 마지막 줄에 있죠. 수명이 길고요. 에너지 손실이 작다.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에너지 손실이 작다라는 얘기는, 자, 발광 효율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해야죠. 에너지 손실이 작다는 얘기는 발광 효율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자, 따라서 2번의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조명용 발광 다이오드는 형광 물질을 통해 생산하지만 끝에 발광 효율이 낮겠니? 아니요. 높죠. 그리고 우리가 개선돼 왔기 때문에 자, 백열전구, 형광등, 발광 다이오드 가장 완벽한 건 발광 다이오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발광 효율을 물었을 때 선생님은 발광 다이오드에 해당한 선지를 먼저 봤습니다. 여기서 바꿔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치?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이렇게 풀면, 자,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넘기시면, 자, X선입니다. X선. 자, 시간 드릴게요. 시간 드릴 테니까, 여기 이제 초음파 진단 장치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그 첫 번째 단락에 마지막 줄 보면, 자, 널리 사용하게 된 것이 초음파 진단 장치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당연히 뭐부터 얘기하겠니? 초음파부터 얘기하겠죠. 그렇지? 초음파에 대한 개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진단 장치의 어떤 이제 특성, 그 다음에 원리, 장단점, 이렇게 가겠죠. 자, 시작. 바람이 좀 직접적으로 가는구나.
자, 같이 볼게요. 자, 여기서 흐름으로 좀 볼게요. 흐름으로. 먼저 첫 번째 단락에 보니까 자, 두 번째 줄에 자, CT가 눈에 들어올 거예요. CT. 자, CT는 이 방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지만 단점 나옵니다. P1이 비싸고요. P2가 해로워요. 그치? 그래서 이러한 결정을 보완하여서 자, 당연히 비싸지 않고 해롭지 않은, 그러니까 저렴하고 안전하게 여기에 우리가 체크가 들어가야지. 자, 그래서 오른쪽 끝에 초음파 진단 장치입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초음파부터 해야죠. 자, 인체 내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목적이니까 우리가 좀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소리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초음파는 진동수가 2만헤르츠를 넘어서 들을 수 없다. 들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그러면 2만헤르츠만 밑줄 탁 쳐주면 되겠지. 자, 뒤에 그러나 그런데 없습니다. 자, 밑에 줄 짧다, 길다. 요거 잡아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바꿔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짧은 파장. 그러면 투과성, 직진성 자세하게 볼 수 있다. 그렇지? 따라서 1번의 정답이 5번이겠죠. 그렇지? 그래서 긴 파장이 아니라 짧다.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선지 보면 얘 뭘 바꿔쳤겠구나 이제 감이 오죠. 어쨌거나 상대성이 있는 단어들을 바꿔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긴 파장의 음파. 그럼 선생님은 이거 보면서 그럼 짧다는 얘기인가? 이제 그걸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읽으면서 그런 걸 체크해 주면서 가야 돼.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제 원리가 나올 거예요. 자, 이 진단 장치에는 자, 당연히 이제 기능 역할에 우리가 중점을 잡아줘야 되는데, 자, 뭐죠? 초음파를 만들고요, 감지합니다. 그러니까 기능 역할 두 개 나오는 거죠. 만들고 동그라미 1번, 감지하는 거 동그라미 2번. 자, 이게 앞전 변환기. 그래서 앞전 변환기라는 특수한 장치가 있습니다. 앞전 변환기의 이제 기능 역할, 과정 이거 아셔야죠. 뭐가 있어요? 앞전 소자라는 것이 있어요. 압력, 전기. 이것은 뭐니? 앞전. 그래서 압력과 전기 합쳐서 앞전이에요. 이런 명칭을 여러분들 명칭을 풀이되어 있는 것에서 끌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게 잊지 않고 오래 가요. 그래서 앞전 효과 그랬으니까 앞에 압력, 전기. 그럼 압력과 전기. 그래서 효과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능 역할입니다. 초음파 앞전 소자에 가해주면 압력 변하면서 고주파 교류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답 3번이죠, 이번에. 그렇죠? 되게 쉽죠? 사실 되게 쉬운 거야. 이거 틀린 친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거나 아니면 놓친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자, 역으로 자, 높은 진동에 걸어주면 앞전 소자가 주기적 신축, 초음파 발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를 역압전 효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죠. 역압전 효과. 자, 이렇게 앞전 소자는 초음파 발생,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감지. 이거 바로 이제 첫 번째 줄에 나왔었죠. 그렇죠? 첫 번째 줄에 뭐였어? 초음파를 만들어내고 감지. 그치? 이게 마지막에 그대로 던져주면서 결국 앞전 변압기는 자, 마이크 발생시키고요. 자, 스피커. 자, 감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유가 사용됐으니까 무조건 체크했어야 됩니다. 비유가 사용됐으니까 체크해야 돼요. 이거 우리가 저기 아마 인문지문에 거기서도 아마 했을 거야. 비유는 체크. 그러니까 1번에 동그라미 4번 선지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치? 비유는 체크. 자, 그 다음에 우리가 A 파트입니다. 자, A 파트는, 자, 이거 보세요. 선생님이 이렇게 그냥 정리해놨어. 자, 상이한 생체 조직을 통과할 때는 다른 속력으로 간대요. 그래서 경계 부위에서는 부분적으로 반사가 되기 때문이랍니다. 자, 그래서 또 인과가 나오네요. 밀도와 두께가 크면, 자, 초음파 세기가, 자, 좀 약해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다른 세기에 교류 전기 신호가 발생하는데. 자, 이 정도가 바로 이제 A에 대한 전체의 가장 핵심의 내용이에요. 인과야. 자, 그러면 3번 볼게요. 자, A에서 사용된 초음파 진단장치 원리로부터 유추해낼 수 없는 자, 음향 현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률이 41%라는 얘기입니다. 오답률이 41%라는 얘기예요. 오답률이. 자, 볼게요. 자, 물속과 공기, 속도 다르다. 그래서 이건 뭐죠? 상이한 생체 조직의 다른 속력. 됐습니까? 그래서 다르다, 속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껍다, 소음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요. 두껍다, 소음 즉 두께가 들어와야 돼요. 두께. 그죠? 두께. 그래서 두께가 크면 자, 어떻게? 소음이 줄어든다. 세기가 줄어든다. 자, 3번에 보면 굵기가 눈에 들어와야 되고요. 자, 그리고 세기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런데 길이가 아니죠.
그렇죠. 3번.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굵기는 당연히 여기 두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길이도 아니고요. 자, 그리고 또 봅니다. 4번에 보시면 가까운 곳에서 생긴 메아리가 먼 곳에서 생긴 것보다 빨리 들린다. 이건 반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 반사에 대한 얘기야. 자, 그리고 5번. 눈을 감고 있어도 자기 목소리를 듣고 자기의 위치가 야외인지 실내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 이것도 사실 반사입니다. 안에 있으면 이게 반사돼서 들리니까.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3번입니다. 자, 스텝 2 마지막입니다. 자, 지문인데요. 요거 지금 전체 한번 딱 훑어보시면, 요게 눈에 들어올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이게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죠? 그럼 각각의 차이예요. 그렇죠? 각각의 차이. 그래서,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보자. 자, 시작. 어디? 그래? 몇 번으로 나와 있니? 4번으로 나와 있어? 그죠. 5번이지. 3번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이거는 복사를 좀 해줄까?
이 정도 난이도로만 딱 나왔으면 좋겠다. 그치? 응? 다 했어. 자, 됐어요. 자, 우리가 한번 선생님이 좀 드렸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쭉 흐름을. 자, 지문은, 자, 손가락의 진피로부터, 자, 땀샘이 표피로 윤기라는 것은 이렇게 올라오는 걸 이야기합니다. 윤기는 올라오는 거. 그래서 오른쪽 끝에 솟아오른. 그치? 여기 선생님이 좀 체크했고요. 자, 그래서 융선과 그 다음에 파인 건 골. 그래서 차이의 어떤 핵심만 잡아놨고요. 융선, 골 이렇게 따로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지문은, 그래서 거기 부정문이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체크를 한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지문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때문에 홍채 정맥, 홍채 부위표 쳐놨죠? 그래서 이 홍채에 대한 얘기가 저기 3번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홍채. 자, 그래서 지문은, 자, 신원을 하기 위한 중요한 생체 정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문인식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지문을 등록하거나 조회하기 위해서는 목적이니까 체크.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도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었죠? 그래서 오른쪽 잘 끝에 지문 영상을 얻어야 됩니다. 지문 입력 장치는 손가락의 접촉을 통해서 이때 융선은 닿게 하고 골은 닿지 않습니다. 왜? 융선은 솟아오른 거고 골은 파인 거니까. 자, 따라서 빛의 색이, 전하량, 온도, 물리량의 차이랍니다. 그러면 기억은 빛의 색일 거고요. 니은은 전하량일 거고, 디귿은 온도일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광학식, 자, 빛입니다. 자, 프리즘, 손가락 고정. 그러면 계속 인과예요. 자, 융선은 얇은 막을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조명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빛, 그리고 결국 산란에서 이미지 센서, 그 다음에 도달. 골은 닿지 않으니까 굴절, 산란 모두 안 돼. 자, 그래서 밑에 빛의 세계를 디지털 신호로 자, 변환해서 영상 만들고. 그런데 P가 나옵니다. 건성 지문일 때는 어렵다. 그래서 나온 게 정전형이에요. 됐죠? PS를 읽어가야 돼, 우리는. 자, 정전역 센서. 자, 이것은 판 사용하고요. 전하가 일정하게 충전되어 있는데 이게 중요하죠? 전하량이 닿으면 센서의 전하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나와있죠. 이게 2번과 3번이죠. 2번 문제. 그렇죠? 2번과 3번. 요걸로 푸는 거죠. 자, 그래서 전하량이 닿으면 자, 센서의 전하량이 줄어든다. 이때 자, 융선이 접촉된 센서와 그렇지 않은 센서는 전하량의 차이가 있는데 자, 이때 전하량을 변환해서 자, 영상을 자, 만든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2번의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손가락이 닿으면 전하량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자, 여기도 이제 인과로 파악했어야 되는 거고. 자, 디귿 보시면 자, 초전형입니다. 자, 온도 변화를 감지하는데요. 초전형 센서를 자, 손가락의 폭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일렬. 그래서 온도가 변하면 신호. 그래서 밑에 손가락을 접촉시킨 채 이동. 그러면 접촉면과 융선 사이에 뭐 열. 그러면 온도가 달라진다. 우리 그 휴대폰 이거죠. 휴대폰 이 올리는 거 있잖아. 그거야 그거. 굳이 얘기하면. 자, 이때 미세한 온도 변화를 자, 센서가 감지하고 신호를 변환해서 자, 그리고 장점이 나오네요. 소형화할 수 있는 거예요. 나왔잖아요, 스마트폰.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자, A 갑니다. 자, 일반적으로 생체 인식 시스템에서는 생체 정보 수집, 전처리, 특징 데이터 추출, 정합. 그래서 4가지가 쭉 있어요. 그렇죠? 이때 중요한 게 특징 데이터 추출 단계에서는 전처리 단계에서 보정된 영상으로부터 각 지문이 가진 고유, 이게 사실 제일 중요했어요. 고유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단락을 놓치면 안 돼. 첫 번째 단락 마지막 줄에 뭐라고 했니?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생체 정보잖아. 그러니까 고유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 문제 보시면 홍채는 자, 이제 홍채 얘기가 나오는데요. 두 번째 줄 보니까 홍채는 불규칙한 무늬가 있대요. 그죠? 불규칙한 무늬가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고유한 거잖아요. 왜냐면 두 사람의 홍채 무늬가 같을 확률은 20억 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고유한 거잖아요. 따라서 고유한 무늬니까 특징 데이터 추출로 내려가셔서 동공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니라 바로
홍채에서 뭘로 가야 돼? 불규칙한 무늬로 가줘야죠. 됐죠? 불규칙한 무늬로 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답이 그래서 4번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자, 그래서 1번에는 선생님 프린트 넘겨보시면 선생님 이제 근거들도 좀 적어놨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과학식 지문 임용장치에는 자, 프리즘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출제 요소는 이제 구성 요소.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소형화에 더 유리한지. 그쵸? 유리화, 뭐가 정전형이 더 아니죠? 소형화 어디나 초전형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장단점들을 우리가 잡아주죠. 장단점.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막이 형성되지 않아야 자, 지문을 얻을 수 있다. 이거 기능 역할 인과 파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5번은 자, 접촉시키는 움직이냐, 움직이지 않느냐. 자, 그래서 이렇게 자, 나온다. 자, 나 2번은 아까 좀 설명을 해드렸고, 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습니까? 자, 요 흐름으로. 와, 이 기나긴 스텝 2가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텝 3 나갈 겁니다, 이제. 자, 잠깐 쉴게요.